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편리함이 사실은 우리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지루할 틈이 없고 배고픔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운동하는 거나 생활 환경이나 모두 편리하기 짝이 없는 세상. 정말 편하고 좋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과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의 탈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분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루하다, 따분하다 라고 느끼셨던 때가 있나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높은 확률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휙휙 넘기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원래 따분함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손쉽게 그 따분함을 없앨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질 않죠. 심지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짧고 자극적으로 설계되어 우리를 종속시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따분함을 느끼는 이유는 애초에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은 물론 라디오가 나온 것도 고작 100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그 전에는 따분함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자는 우리가 따분함을 느낄 때 이에 건강하게 대처하면서 뇌의 휴식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집중 모드, 나머지는 비집중 모드거든요. 집중 모드는 무엇이 되었든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 일이나 운동은 당연하고 스마트폰을 보든 대화를 하든 모든 행위에서 이루어져요. 비집중 모드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멍 때리는 거죠. 내면을 향하는 마음의 방황 혹은 휴식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더 훌륭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뇌의 자원들을 복원합니다. 또 이 비집중 모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나은 집중력을 위한 준비는 물론 창의적 발상이나 영감에도 기여하죠. 비집중 모드가 바로 따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빈둥빈둥, 멍 때리기, 공상이나 망상 모두 해당할 겁니다. 그 순간에 문득 눈에 들어오고 뇌리를 스치는 생각들은 새로운 발상이 될 거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의 중요한 업무에서의 퍼포먼스를 위한 뇌의 준비를 시키죠. 이 따분함을 자연스럽고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을 사는 우리는 말이죠. 먼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또 라디오, TV,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3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전적으로는 거의 변한 게 없는데도 불과 100년 사이에 이 따분함을 대하는 태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짜 머나먼 과거도 아니고 한 10년, 20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전철 타고 이동하는 동안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자는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이전 시대의 따분함은 뇌의 건강, 생산성, 온전한 정신 등의 필수적인 유익함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따분함을 대하는 것에 변화가 생겼다. 오늘날 우리가 따분함에 대처하는 방식은 정신에 주는 정크푸드와 같다. 따분하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자극적인 쇼츠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상과 망상과 휴식의 개념으로 그 시간 자체를 받아들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 시대에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은 너무 과해서 문제이다. 게다가 지나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자는 이렇게 너무도 쉽게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 또한 일종의 과한 편안함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의 너무도 편한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생각하는 저자의 키워드는 바로 가짜 배고픔입니다.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이 칼로리를 원한다,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이고 인간은 음식을 먹죠. 즉 필요하니 욕구를 느끼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배고픔, 즉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음식을 요구하는 거죠. 마치 자동차 연료 탱크가 비었을 때 기름을 넣든 말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배고픔인 가짜 배고픔도 있다고 말합니다. 가짜 배고픔은 심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신호에 의해서 발동하는데요. 종종 진짜 음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때도 느껴져요. 사실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파티 장소에서, 아니면 자꾸 눈에 띄어서. 가짜 배고픔은 심지어 어마어마한 포만감을 느낀 뒤에도 먹고 싶게끔 만들기도 해요. 왜 빵배도 따로 있고 아이스크림 배도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음식이 필요 없을 때도 우리 몸은 배고픔을 느끼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만에 하나 먹을 것이 없는 시기를 지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 쌓인 에너지를 태워 계속 생존합니다. 겨울잠 자는 곰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더불어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우리의 뇌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칼로리를 먹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거고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것을 찾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브로콜리, 사과 이런 거 안 드시죠? 맵고 짜고 자극적이며 누가 봐도 살이 찔게 확실한 고칼로리 음식을 먹잖아요. 이러한 특성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생존에 기여해 왔어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기근, 수렵 채집이 어려운 순간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도 없이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이 어디에든 있죠. 심지어 더 편하게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우리의 본능은 가공식품을 더 선호하게 만듭니다. 즉, 더 쉽게, 더 자주, 더 많이. 그것도 가공을 해서 칼로리가 쭉쭉 들어오는 음식들을 불필요할 때도 계속 먹도록 만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기로는 물론 몸이 상하지 않는 조건이어야겠지만 의도적인 굶주림을 한번 섞어보자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몸과 음식의 상관관계는 전형적으로 배고픔에 대비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종류의 배고픔이 실제로 음식이 필요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해보자는 거죠. 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절식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나의 섭취 칼로리를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얼만큼 많이 먹는지, 왜 먹는지, 또 의도적으로 비가공식품으로 식사를 대처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어요. 어찌되었든 단순 칼로리로만 봤을 때 선사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우리의 몸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와 혈액으로 쫙쫙 흡수되는 가공식품을 예상하고 구성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다음은 짐을 날라라. 정확히는 운동 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참 귀찮은 일입니다. 누워있는 건 행복한데요. 그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체육관에서 딱 세팅된 근력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신발을 신고 조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우선 전제돼야 될 것은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다만 우리의 몸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특정 목적, 예컨대 등 근육을 키우기 위한 헬스기구를 당긴다. 정해진 트랙을 용도에 딱 맞게 세팅된 신발을 신고 뛴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딱 그 목적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생각해 보자고요. 수렵 채집이는 아마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운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했겠죠. 사냥감을 찾아 한참을 걷기도 하고 오랜 시간 숨어 있기도 했을 테고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계속 쫓아가야 하기도 했고 맹수와 싸우기 위해 무기를 던지거나 휘두르기도 해야 했죠. 사냥한 고기를 짊어지고 한참을 이동해야 했을 거고 농사나 이주를 위해서도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몸을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다양한 활동, 다양한 움직임, 다양한 종류의 부하, 다양한 종류의 자극을 받고 발달하게 되어 있다. 저자의 요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 옛날처럼 몸을 움직여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계속 앉아 있고요. 집에 와서는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쉬고요. 애써 운동을 한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목적만을 위한 편안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저자는 소위 러킹이라고 하는 고부하 하이킹 비슷한 뭔가를 짊어지고 옮기고 움직이는 활동을 소개하는데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동할 때 몸을 활성화하는 적당히 높은 부하, 신체 구석구석을 자극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우리 몸과 DNA에 적합한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굳이 퇴근할 때 한 번씩 걸어서 퇴근하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도 하고, 가끔은 폐가 터질 듯 뛰기도 하고, 산도 오르고, 마치 골고루 먹는 것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우리 몸에 더 좋은 것처럼 다양하게 몸을 움직이고 다양하게 자극하는 것도, 다양하게 또 부하도 주면서 그렇게 몸과 또 우리의 인지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 딱 이런 메시지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편리함에 젖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 인지, 생활, 감정 등에서 건강함을 잃고 있으니 이를 떨쳐내 보자. 사실 제목만 딱 봐도 어떤 이야기일지 어떤 메시지일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죠. 다만 저자는 이를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한다. 단순히 편안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하를 주는 것을 권장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책은 저자가 알래스카에서 한 달가량 머물면서 술록 사냥을 하는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이 여정에서 저자는 정말 위험에 무방비로 놓이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극한의 상황에 몰리기도 하지만 이를 헤쳐나가면서 몸과 정신이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편안함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꽤나 설득력이 생겨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겠지만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라든지 인터뷰 등등이 어떤 부분은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작은 개념을 과하게 확대하여 제시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인문학 책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전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상상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술록 사냥의 여정만 따로 에세이로 읽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의 구성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요즘 핫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늦었나요? 네, 어찌되었든 제가 좋아하는 쉽게 재밌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